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최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100부터 시작해서 테마 ETF까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ETF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S&P 500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투자로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죠. 저도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수페 챌린지로 매주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면 SPY, VO, IVV, SPLG 등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크게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투자하는 것들이 꽤 많죠. QQQ라든지 SCHD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했을 때 중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특히나 SCHD는 최근에 리밸런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률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것까지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S&P 500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 해지 상품 그리고 TR 상품들이 있는데 TR은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도 할 수 있지만 TR 상품은 내가 받지 않고 알아서 재투자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실제 상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실을 파헤쳐 보고 네 번째는 수수료 가장 저렴한 종목은 뭔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는 국내 S&P 500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S&P 500 중에서 탑10 기업의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애플과 마소가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개 기업 중에 2개가 12%를 넘는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등을 보면 아마존 2.5%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등은 아마존이 아니라 구글입니다. 구글은 알파벳 C랑 A로 갈리면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있는데요. 이걸 2개 합치면 3%죠. 그래서 3위는 구글입니다. 요즘에 챗 GPT 때문에 마소랑 구글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마소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100은 기술주 미주로 모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S&P 500이랑 나스닥 100 얼마나 겹치게 될까요? 80%나 겹칩니다. 나스닥 100 입장에서는 100개 기업 중에 80개 기업이 겹치니까 많은 비중이 겹친다고 알 수가 있죠. 빅테크 기업을 보더라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이렇게 겹치는 기업 말고 S&P 500 안에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요. 살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JP 모건 등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치주, 배당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데 가치주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투자해도 좋고 왼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S&P 500과 SCHD의 중복률을 체크해 볼게요. SCHD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52%가 중복이 일어납니다. 나스닥 100보다 중복률이 적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은 기술주가 모여져 있어서 S&P 500과 중복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SCHD가 더 적게 중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나스닥 100이랑 SCHD는 얼마나 중복이 일어날까? 요건데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QQQ랑 SCHD 두 개의 중복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봤더니 브로드컴, 펩시, 시스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일어난다는 건 배당도 주지만 성장할 가치가 있다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브로드컴 배당 성장률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주가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S&P 500을 바닥에 깔고 다양한 종목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QQQ 성장에 맞춘 투자 그리고 배당에 맞춘 SCHD 이렇게 양쪽에 무게를 주고 밸런스 있는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S&P 500이랑 QQQ, SCHD 중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였죠. S&P 500 입장에서 봤을 때는 QQQ를 넣는다 그럼 성장기업 20%를 추가한다는 거고 SCHD를 추가한다는 건 배당기업 48%를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개수가 176개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배제하면 64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또 빼고 나면 59개가 남는데요. 이 59개 중에서 S&P 500만 추려봤더니 15개나 됩니다. S&P 500 하나인 줄 알았는데 15개나 있죠. 지난번에 나스닥 100은 8개였는데 7개나 더 많은 종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모두 가져오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순수한 상품들이 아니라 배당을 재투자해 주던가 아니면 해지 H라고 써있는 건 환율에 노출되지 않고 방어되는 자산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내 자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가만 반영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TR 상품부터 볼게요. TR은 배당을 알아서 재투자해 주는 거죠. 저한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당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S&P 500은 다를까요? S&P 500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거랑 코덱스입니다. 코덱스는 TR 상품이죠.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 차트를 봤더니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겹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24.2%랑 24.7%입니다. 배당을 2년 동안 재투자했는데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럼 타이거 미국 S&P 500은 2년 동안 배당을 얼마나 줬을까요? 2021년도엔 110원, 2022년도에는 160원을 줬습니다. 이게 1%좀 넘는 배당률인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씩 배당을 받았다고 하고 2년이 지나면 26.2%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R 상품은 24.7%죠. 그렇다고 저한테 배당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TR 상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TR 상품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가 차트를 봤을 때 0.5%의 수익률이 더 높지만 그걸 내가 직접 배당을 받았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해지 상품을 볼게요. 환율의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오로지 지수만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걸 가지고 투자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율이 너무 높을 때는 해지 상품을 투자했다가 환율이 내려왔을 때 해지 아닌 일반 상품을 투자하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왔을 때 일반 상품을 투자하면 나중에 환율까지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환율 수익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죠.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투투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환율 노출된 상품으로 달러 자산을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울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매달 월 배당을 주는 상품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전략을 세운 다음에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재투자, TR 상품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배금 자동 재투자하는 건 좋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아직 내고 있지 못합니다. 복리로 갈수록 나중에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내가 받은 배당금을 직접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은 투자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이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일 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환율 해지가 아니라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게 맞는 투자 상품을 꼭 선택해서 꾸준히 복리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S&P 500 중에서 TR이랑 해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상품을 보면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도 꽤 많죠. 이 8개 중에서 자산 규모가 2천억 이상인 상품들을 보면 타이거 에이스, KB스타가 있습니다. 요 3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S&P 500 3대장을 보면 타이거 에이스, KB스타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를 놓고 봤더니 1.86조를 차지하는 건 미래에셋입니다.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꽤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1일 거래량을 봤더니 115억이나 됩니다. 내가 억 단위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타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소액이다. 매달 30만원, 50만원 연금저축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나 KB스타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래 금액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커질 테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운용보수입니다. 운용보수를 봤더니 KB스타가 0.021 가장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운용보수 플러스 알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수수료는 운용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 매매중개 수수료입니다. 제가 예전 한 2년 전에 말씀드릴 때는 운용보수만 가지고 언급을 드렸고 작년까지 이야기할 때는 기타 보수까지 기타 비용까지 포함돼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매매중개 수수료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다 합쳐야지 실제로 우리가 내는 수수료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찾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바로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에 금융투자협회를 클릭하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위에 보면 펀드 공시가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세부 내용을 봐야 됩니다. 밑에 봤더니 보수 비교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명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나스닥백은 그냥 나스닥백을 치면 나오지만 S&P 500은 이 엔드 표시가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P500이라고 쳐도 검색이 되니까 P500을 검색하시면 아래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A 플러스 B 더한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운영 보수랑 기타 비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D는 매매 중개 수수료인데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D 요 세 개까지 더한 게 전체 수수료입니다. 이 더한 걸 앞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S&P 500 3대장의 수수료를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운영 보수를 봤을 때는 KB스타가 가장 저렴했죠. 0.02%였습니다. 여기서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 봤더니 타이거가 0.17%, 에이스는 0.16, KB는 0.18%입니다. KB스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꼭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수페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타이거가 가장 낮았는데 지금은 에이스가 가장 낮네요. 운영 보수는 변하지 않지만 뒤에 붙는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해외 ETF 같은 경우는 VO나 IVV,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죠. 총 보수가 0.03% 지불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뒤에 붙는 게 많죠. 좀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ETF 보안가인인 제가 앞으로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변경될 때마다 수수료 랭킹을 매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스가 0.16%고 KB스타가 0.18이죠. 이 0.02%의 갭이 수수료를 얼마나 차이나게 하는지 내가 내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차가 됐을 때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년이 지나면 40만원까지 갭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장기로 투자할 거니까 이거 갈아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0.02% 차이 난다는 건 앞에서 운용 보수는 변하지 않지만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가 바뀔 수 있죠. 그게 언제 바뀌어서 KB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바꾸고 났더니 KB가 낮으면 그 손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수수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2% 정도 갭은 굳이 갈아타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0.05% 혹은 0.1% 이상 갭이 난다. 그랬을 땐 당연히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기 좋게 제가 매번 분기마다 어떤 게 수수료가 적은지 내가 투자할 시점에 수수료 적은 게 뭔지를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수료 가장 저렴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였죠. 현재 기준으로 에이스 미국 S&P 500이 0.16%로 가장 저렴합니다. 작년 초부터 커피값 아껴서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수페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67주가 됐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거 미국 S&P 500이 양전을 했습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나스닥 100이랑 SCHD 국내 버전까지 늘린 상태인데요. 적립식 투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투자하고 계신 분이 500명이 넘으셨는데요. 중간에 포기한 분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뛰어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결국 우리 노후를 튼튼하게 할 겁니다. 간혹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근거를 보면 최근에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줄기차게 상승했던 해도 있지만 과거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행보하지 않았냐 이런 근거를 댑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투자했다면 2012년이 지나야 원금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2022, 23년도를 보면 과거 2000년도가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투자였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최악의 순간에 $1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100씩 추가로 납입하고 배당금 또한 재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2012년도까지 투자하면 원금이 16,600달러가 되고 수익은 26,794달러가 됩니다. 2000년도에 투자하고 그냥 방치했다면 2012년도에 본전도 찾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하니까 저가에 계속 모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투자하면서 12년 동안 중에 계좌가 마이너스인 구간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투자라고 생각한 시점이 오히려 수익을 준비하는 구간이 되는 건데요. 적어도 지금은 최악
최악의 순간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S&P 500 ETF에 대한 5가지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